최근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분이 순직하셨죠. 보신 것처럼 소방관 10명 중에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살리는 이분들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김길중 사무처장님과 함께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하신 말씀 충분히 다 하고 가셔요. 네네. 들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현재 화재 진압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앞서 전해드린 문경 화재 사고 좀 남일처럼 느껴지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소방관 제가 경력 한 15년 지금 좀 넘어가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화재 파트 쪽에 있는데 제가 최근에 노조 지금 사무처장을 있으면서 저희가 순직하신 동료분들 제가 성함을 좀 불러드리면 예. 전북 화재 고 성공일 소방관님 그리고 제주도 화재 고 임성철 소방관님 그리고 이번에 문경 화재 고 김수강 그리고 고 박수훈 이 영웅 소방관 분들의 연결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럴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부산 목욕탕 화재 11명 부상 당하신 소방관들 병원에 가서 보고 이야기 듣고 또 후원금도 저희가 마련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분들에 대해서 찾아가고 하니까 어떤 마음도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육아 연결식 보면 유가족들하고 뭐 동료 소방관들이 애도하고 엄청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울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소방관이고 화재 진압에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혹시나 안 좋은 일로 순직을 하면 저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슬픈 생각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명감이 있어서 뭐 저희들이 농담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방화복을 입고 슈퍼맨처럼 갈아 입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디 뭐 진압을 해서 어떻게든 한 명의 뭐 요구자라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갑자기 최근에 제가 문경 이번에 연결식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1년 안에 한 4분의 소방관들이 돌아가셨는데 순직을 하셨는데 이게 점점 감정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젊은 분들이고 20대라고 하시니까 이분 가족들 얼굴도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봤는데 너무 이제 점점 더 이게 대민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무처장님도 그러시고 소방관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울컥해서 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방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한 결과가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마음의 병을 이렇게 좀 안고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소방관들이 일반인보다 PTS 수준이 5배가 높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직 소방관이 2010년부터 19년 사이에 54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예. 자살하신 분이 90명이거든요. 자살률은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직 또 어떻게 공상이 뭐 처리가 돼야 되지만 이런 트라우마, 우울증, 뭐 외상성 스트레스로 순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공상이나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해가지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거 본인이 뭐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쯤에도 제가 뭐 자꾸 이런 안 좋은 순직 사고를 접하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상으로 인정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어떻게 증명을 하셔야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무처장님의 동료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마음이 아프셔서. 그럴 때 동료들이 좀 나서서 병원에 가봐라 혹은 치료를 받아봐라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기도 하시는지 실제로 병원에 가서 내가 트라우마로 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공상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좀 심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뭐 밖으로 표출하시면 다행히 뭐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생활을 거의 같이 하거든요. 네. 24시간 같이 하니까 관심 있게 보다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태원 12구 참사 이후에는 예.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는 심리 상담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타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받고 상담 과정에서 안 좋으면 이게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으신다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병원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좀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 심리 치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의 PTSD를 위한. 네, 그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네. 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했는데 그 소방관들께서 그 가장 괴로워하는 감정이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일도 아니지만 동료지만 가족인 동료를 또 떠나 보내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다시 현장으로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을 차마 어떻게 좀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혹시 그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공상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공상 처리가 되어야 비용 지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런데 개인이 이제 심리가 안 좋다고 해서는 본인이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이제 공상으로 승인이 되면은 그런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인정을 받아야 전문 병원도 없지만 그런 공상 인정을 받아야 치료 비용도 네네. 지원이 되는 현실이군요. 네. 소방관의 순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속 동료 구출팀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네네. 건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RIT라고 예. 저희 동료분들이 뭐 붕괴나 이런 재난 사고에서 뭐 갇혀 있거나 그러면은 밖에 대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구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외국에서 도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이런 화재 진압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관심을 갖고 외국 동영상 이런 RIT 시스템 구조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한국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은 예. 지금 저희가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 부족이거든요. 예. 인력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 동료를 구조하려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없는데 이거를 뭐 소방청에서 지금 외국 시스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져왔지만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장님이나 뭐 소방청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과연 지금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RIT 신속 동료 구출팀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그 사무처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 그 CCTV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번 문경 화재 때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현장에 투입했던 고 김수강, 고 박수훈 소방관님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분들이 투입이 돼도 구할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처 대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그 구조 역할을 맡을 대원도 현장에 투입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인력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니까 최근 5년간 소방 인력 2만 명이 네네. 충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 인력에서는 좀 이게 뭐 체감하기가 어려운 수준인가요? 체감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까? 5년간에 2만 명 정도가 충원이 됐는데 예. 지금 그러면 저희가 소방관 6만 7천에서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3교대 실시하고 있으면 한 팀에 6,500명 정도 충원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걸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 저희가 내근 업무, 구급 업무, 구조 업무, 화재 업무에서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예. 이걸 나누면 1,625명 정도밖에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전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625명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팀에 한 명 충원될까 말까 한 수준인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6,500명에서 전국이 따지면 그렇게 따지고 생각하면 한두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센터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인력이 자꾸 없다는
그런 볼멘 소리, 아니 소리들이 많이 예. 나옵니다. 직원들에서.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점점 느는데 그만큼 인력은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문경 화재 현장을 찾아서 처우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일단 여권에서는 위험 수당 올리겠다, 화재 진화 수당 올리겠다 이 부분을 약속을 했고 야권에서는 무인 로봇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도움이 될 거라 보세요? 이게 이제 소방관 순직 사고가 날 때마다 수당 인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수당 이렇게 올려준다고 그래서 이런 순직 사고가 안 발생하진 않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소방관 순직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그런 공약을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력 증원이나 그리고 소방 전용 예산 확보를 위한 공약이 꼭 나와야 되고요. 이게 공약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꼭 그 후에 그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뿐이 아니고 어떤 국민의 생명하고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형 재난이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현장 투입해서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인 로봇으로 한다는 게 지금은 시기상조고 아직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화재나 이런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예. 그 현장이 고르지 않습니다. 붕괴가 돼서 뭐 어떤 데는 뭐 붕괴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사람도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걸 불까지 나고 있으니까. 무인 로봇이 가서 구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어제 그 소방노조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신 거죠. 네네. 구체적인 대책을 좀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순직 사고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정부와 국회가 경찰이 지금 14만 명이거든요. 네. 저희 소방관은 지금 6만 8천 명인데 같은 인구를 상대하는 저희가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2분의 1 정도의 인원밖에 없어서 그런 인원 증원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예산과 인력을 독립된 소방청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지방 소방청이 필요한데 그런 지방 소방청 설치해 달라는 거. 그리고 또 연이은 소방관 순직을 막지를 못하는 저희 소방청장 그리고 지휘부가 즉각 교체돼야 되고 그런 소방관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소방관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거를 지금 즉시 적용을 해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방관들의 숙명은 가장 먼저 진입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 현장에서 지휘해야 하는 지휘자가 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험자가 와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던데요. 네네네. 예. 저희가 지금 구조가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구조하고 간부보생 제도로 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소방이 근데 간부보생들이 보면은 현장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 국정감사 때도 항상 나온 이야기고 순직 사고 때마다 나온 이야기가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소방관을 투입시키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을 보고 테러가 확보되지 않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라면은 진입을 하지 말라는 무리한 진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 소방관들이 지휘관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문경 6가공 공장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공로 이제 소방본부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혹시 제가 여쭙지 못한 것이나 방송 통해서 꼭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저기 조사단을 해서 저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도
조사단에 참가를 하고요. 네. 이게 형식적으로만 끝내지 않고 항상 조사를 하긴 합니다. 순직 사고 때. 예. 근데 공개가 안 돼요. 공개를 돼야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나가야 되는데 예. 꼭 요번에는 공개를 하고 또 개선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휘관들의 지휘관들이 책임이 져야 된다면 그 지휘관 누구든 뭐 청장이든 지휘관이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게 있는데 네. 저희 소방관이 가장 필요한 게 인력 증원 그리고 소방 전용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마련을 해야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소방관은 보면 불이 나왔든 자기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라도 무조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인력 증원이나 뭐 예산이 없어서 장비가 없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명의 국민이나 뭐 재산을 저희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네.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꼭 이런 걸 검토하시고 해서 이번엔만이라도 꼭 인력 증원과 소방 전용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라이더에서도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직하신 소방관님의 명복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공무원 소방노조 소방본부 김길중 사무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